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변보감. CEO뿐 아니라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또 실질적인 운영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변보감의 조우성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어떻게 주변에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예, 요즘은 뭐 보이는 라디오도 나오고 네. 또 이렇게 스크립트도 나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 YTN 이 프로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정말 명품 코너예요. 이 몇 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시면 삶의 좀 성찰이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들어가죠. 오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보상 진짜 중요해요. 네. 누가 대가 없이 사랑한대요. 제가 보기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보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꼭 뭐 돈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들도 있잖아요. 예. 회사에서의 보상은 하지만 보너스, 돈. 전 이런 게 생각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역시 돈, 그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다만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리더 입장에서. 그리고 야,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바란다는 거야. 뭘 내가 더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어떤 오류를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한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첫째는 잘해서. 네. 잘해서 잘했다. 두 번째는 잘했으니까 더 잘해. 그런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모든 리더들은 조직원들을 어떻게 행동을 이끌어낼 거냐 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건가 하는 것은 모든 리더들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 같아요.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죠. 쉽냐고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달의 우수사원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커피 체인점에서도 하고 뭐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네. YTN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 저희는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우수사원 포상은 하는데 이게 참 많이 보는 보상 방법이죠.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뭐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제 책에서 한번 언급한 제 고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회사도 중소기업이었는데 사장님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제 속도를 좀 직원들이 맞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역시 돈 아니겠냐. 그래서 매월 한 명을 선정해서 그 한 명을 선정하는 방법이 대표이사와 팀장들이 이렇게 네. 뽑아서 한 명을 선정해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네. 취지는 되게 좋았죠.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과를 발표하면 일단 대다수 직원들이 왜 그 사람이 우수 직원이지? 그다음에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우수 직원으로 뽑힌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약간 민망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네. 그러니까 매월 이벤트가 거듭될수록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지 않으려는 묘한 분위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류 사장님은 약간 이게 뭔가 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떤 팀장으로부터 어느 직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 직원을 일단 사장실로 불렀어요. 불러서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병원비에 보태라 이렇게 준 위로금을 거죠. 줬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그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한 거예요. 류 사장님 역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뜻한 바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달의 우수 직원 이벤트를 없애고 대신 팀장들로부터 직원들의 뭐 집안 사정이나 아하.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을 파악한 뒤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면담하고 그 직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류 사장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게 돈이 최고라지만 돈이 다는 아닌가 봅디다. 휴가를 주는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도움이든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점에 주니까 직원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하더군요.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점에 줬을 때 직원들이 감동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비자라는 고전을 한번 가지고 와보면 네. 한비자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상을 내릴 때 군주가 항상 이제 한비자라는 텍스트는 주어가 군주니까요. 네. 군주가 상을 내리고자 할 때는 시우처럼 해야 된다. 시우. 그 시우가 이제 한자인데 시자가 때시, 그다음에 우자가 비우. 때를 맞춘 비.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아주 비를 기다릴 때 그때 내리는 비처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고맙게 느낀다. 즉 한비자는 신하와 백성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파악해서 베풀어 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류 사장님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오류를 깨달았냐고 하면 이런 네.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 보상금 줄게. 월 100만 원. 좋지? 달려와. 자 여기 좋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식의 제안은 철저하게 주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모욕으로 비칠 수도 있어서 아하.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 그 구자경 LG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네. 사람을 경영의 중심으로 둔 것처럼 직원들의 능력이나 사기 진작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적절할 때 주는 보상이 결국 그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647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조직은 성과가 분명하게 지표로 나오지 않는 조직인데 네. 그런데 그 팀장이 선정을 해서 우수사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받는 사람도 힘들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 문자가 너무 동의를 하는데 반대로 명확한 거 있잖아요. 명확하게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5명의 한 사람과 10명 한 사람은 다른데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저 너무 알겠어요. 그래요? 저 평소에 배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 아까 보험업계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떤 보험회사 가보면 뒤에 막대 그래프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해요. 어떤 회사에서 숫자로 결과가 가늠될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알죠. 저 사람은 숫자가 높으니까 잘한 거야, 노력한 거야. 그러면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한 사람이 평가를 받아도 배가 아프진 않은데 네. 항상 보면 회사에서 정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쟤는 말이야. 그냥 팀장님이랑 친해서 팀장님이 이뻐해. 그것 때문에 평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도 네. 정치를 하거나 험담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그 네. 에너지가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차라리 안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뭔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개별적으로 주고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그냥 자 이거 돈 있어 너희들 이거 따기 위해서 덤벼들어 열심히 할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럼 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직원의 필요를 리더가 알고 그때그때마다 주는 건 좋지만 사실 쉽지 않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조직원들이 본인 개인사 생활에 대해 그렇게 조직이랑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가라는 이 포인트만큼 소위 그 HR이라 그러죠. 휴먼 리소스 HR 쪽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무수한 이론들이 있는데 고전적인 관점에서 한비자는 이런 3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이 3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차별 대우를 느끼지 않도록 주는 내용을 공개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받지 않는 사람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네. 공개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리더들은
공개해서 줘서 얘 봐. 얘 많이 격려하는 받지.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 보이지. 열심히 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다른 사람이 차별 대우로 느끼지 않도록 주는 내용을 공개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주는 게 좋다. 네. 두 번째, 가장 아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좋다. 여기 아까 말한 시우라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 조금씩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것보다 조금씩, 왜냐하면은 인간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근데 제가 반드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2인데 소위 그 50대나 40대 후반 이 리더들이 갖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될 직원들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 있단 말이죠. 회사에 한 10년 뒤 비전을 얘기하고 막 밤늦게까지 술 먹으면서 야, 난 널 믿어. 앞으로 5년 우리 뒤 같이 10년 뒤에 가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감동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 애들 왜 그래? 요즘 애들 너무 애들이 좀 쪼잔해.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처해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당장 이번 달 월급을 몇십만 원 더 받는 게 좋은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집안 사정 때문에 여유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항상 5년 뒤 10년 뒤의 생각과 내가 이 멋진 그림을 너랑 공유하는데 너 고마워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너 이거 감동 안 해? 너 이거 왜 감동 안 해? 그런 미스매치를 전 참 많이 봐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리더들은 과연 이 직원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 직원은 앞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일단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깜냥에 맞게끔 뭔가를 주기 시작해야지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부담스러워하고 가버려요. 딴 데로. 전 그런 거 꽤 많이 봤었어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모든 그건 다 수단일 뿐이고 결국 본질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되게 아주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은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아주 디테일한 사람들이에요. 개별화를 섬세하고. 딱 관찰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뭔가를 하는 저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초적이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은 안 돼요. 시대 정신에도 어긋나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리더들이 각광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도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이 있으시죠? 네. 요거 한 100개까지 하면 그 직원들을 모셔서 제가 변호사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니요. 꼭 본인이 말한 것과 그대로 우리 변호사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직원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오늘 보상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상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조변보감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